핵심 이론 03 산과 염기. 산이 뭔지 염기가 뭔지 뭐 다 아실 텐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과 염기의 개념과 특징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산은 일반적으로 물속에서 이제 수소이온을 배출하는 것을 산이라고 하고요. 배출하면 pH가 낮아지죠. 그래서 pH 7 이하를 이제 산이라고 합니다. 얘는 수소이온이 많으면 값이 커져서 pH가 커져야 되는가, 뭐 작아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pH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값이라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큰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산은 황산, 염산, 질산, 이게 3대 강산이고요. 아세트산은 약산이죠. 산의 특징, 이제 전해질, 전기를 통하게 해주고 신맛을 내고 시다못해 나중에 쓴맛까지 가기도 합니다. 너무 이제 pH가 낮게 되면 염기와 중화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염을 생성하고 물도 생성하고, 그래서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생성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요거 가끔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온화하는 반응에 대해서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염기는 이제 수산화 이온 OH-를 배출해서 pH가 높아지는 물질을 통칭을 하고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암모니아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염기에 해당이 되겠죠. 염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전해질이고 쓴맛을 내게 되고요. 우리가 알칼리라고 부르고 수소이온을 흡수해서 염을 생성하고 물을 생성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손에 닿으면 이제 미끌미끌한 비누가 미끌미끌하잖아요. 그게 이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로 인해서 미끄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누로 손을 닦으면 때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르게, 페노프탈린 용액을 붉게 변화시킨다. 이 내용 꼭 숙지해 주세요.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 학설에 따른 산과 염기의 구분. 이게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외울 때 참 우선 아레니우스가 1번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pH를 규정을 한 거고,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2번이고, 마지막에 이제 루이스의 정의가 마지막이라고 해도 1920년대인가 정의한 그 pH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염기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구분을 해 놓았고, 이 순서대로 좀 아셔야 돼요.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산과 염기의 기준이 뭐 세 가지 다 포함되겠지만 주로 이제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속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또는 물속에서 OH-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과 염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죠. 요거 나오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산과 염기 구별이 안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는 이걸 한 단계 확장해서 양성자 H 플러스 이온을 이제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모두 산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게 산이고 이게 양성자를 받았죠. 그래서 이 물이 여기서는 이제 염기의 형태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는 아리니우스 정의에서 이제 기준 내리지 못한 염기까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한 단계 스텝업 한 게 마지막에 정의한 이제 루이스의 정의예요. 루이스의 정의에서는 네, 얘는 이제 뭐 수소연을 내놓고 뭐 OH-를 내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공유 전자쌍을 이제 주고받는 네, 그런 물질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산은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 그리고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요거를 한번 제가 구조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자 우선 B F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와 이제 암모니아가 결합을 하게 되겠죠. 이제 암모니아가 있는데 수소와 하나씩 붙고 네, 전자쌍이 두 개가 남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자쌍을 네, 이쪽에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결합이 되게 되면 HN, B, F 그리고 H, F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NH3가 전자를 공유를 해주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이제 우리가 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산인 거예요. 이것은 위에서 정의한 이 아레니우스 정의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로는 무엇이 산이고 무엇이 염기인지를 이 식만 보고 놓고 보면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한계에 따라서 한 단계씩 스텝업이 돼서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이 산과 염기를 정하는 기준은 루이스의 정의에 따른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보편적인 그 산과 염기를 나누는 그런 기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이제 그런 쭉 설명이죠. 다음 반응식에서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정의한 산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 산은 양성자를 줄 수 있는 양성자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했죠. 수소 이온.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소 이온이 있는 게 얘가 있고 이렇게 세 개밖에 없잖아요. Cl은 수소 이온이 없으니까 아예 배제하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HCl은 Cl-가 되면서 수소 이온을 확실하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꼭 들어가야 되고 요 NH3는 여기서 나온 H+를 받죠. 그래서 양성자 플러스를 받기 때문에 얘는 염기예요. 그래서 NH3가 포함되면 염기니까 요건 아니고 그럼 답은 1번이죠. 얘도 이제 산은 산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강한 산은 아니고 저 이 두 가지가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정의한 산이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산의 성질이 아닌 것은 보시면 산은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듭니다. 붉은 리트머스를 푸르게 변색시키는 것은 염기예요. 반대입니다. 염기.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다음 중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 이론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처음에 이제 산과 염기를 규정한 것이고 물에서 이제 산, 염기를 이야기를 할 때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산, 이제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뭐 전자쌍이나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산과 염기 화합물 1. 산화물. 산화물은 이제 산소 화합물인데요. 물에 용해됐을 때 산과 염기가 될 수 있는 산소 화합물을 통칭해서 산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산화물은 크게 이제 산성 산화물, 그리고 염기성 산화물,
그리고 양쪽성 산화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산성산화물의 특징은 이제 물과 반응해서 산을 생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염기와 반응해서 염을 만드는 산화물, 이 두 가지를 다 뜻하고요.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비금속이거나 또는 산화수가 플러스 3 이상으로 큰 금속의 산화물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산성산화물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금속과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거나 또는 산화수가 굉장히 큰 화합물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염기성 산화물은 이제 물과 반응해서 염기를 형성하거나 산과 반응해 염을 만드는 산화물이다. 양쪽성 산화물은 이제 산, 염기 구분 없이 이것저것 다 반응을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양쪽성 산화물을 이제 골라라. 그래서 물과 아연과 주석과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산화물이 양쪽성 산화물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염입니다. 염은 산과 염기의 화합물 전체를 우리가 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걔네들끼리 결합하고서 이제 물도 생성이 되지만 바닥으로 가라앉는 이제 건더기 같은 게 생기거든요. 걔를 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산의 수소 원자가 금속 또는 이제 암모늄기로 치환된 것을 우리가 보통 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염도 이제 산성염, 염기성염, 중성염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더 있어요. 네. 복염, 착염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산성염은 수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꼭 가지고 있고요. 자, 염기성 염은 OH가 꼭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불용성이다. 그리고 이제 중성염은 수소, 염기성 모두 없는 그런 염을 우리가 중성염이라고 합니다. 염화나트륨, 황산칼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복염은 이제 2종류 이상의 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표현을 할 때 가운데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염을 형성할 때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고요. 착염은 이제 착이온이 포함된 염이라고 했는데 착이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금속 원자나 이온에 다른 분자, 이온이 결합해서 구조가 좀 복잡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화학식 보면 구조가 좀 복잡하죠. 숫자가 많죠. 이런 것들을 착이온이라고 합니다. 걔네들이 포함된 염을 우리가 착염이라고 한다. 중화 반응은 이제 요 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그 중화적정법으로 농도나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 이런 내용에서는 예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화적정법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까 좀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이온 지수 pH죠, pH. 이게 P로 뒤집어 씌우면은 이게 마이너스 로그 값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pH와 pOH를 더하면 14. 그래서 1번과 2번을 다 암기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pOH를 묻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냥 pH 반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수소이온의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수산화이온의 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pH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양쪽성 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양쪽성 산화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 아연, 주석, 알루미늄과 결합한 산화물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인 알루미늄 결합한. 네, 답은 2번이고요. 2번 다음 중 금속과 금속의 경계에 위치한 원소. 이것도 이제 양쪽성 원소를 초이스를 하는 문제인데요. 네. 아까 위에서 하셨다시피 알루미늄, 뭐 아연, 주석 빼고 구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3번 다음 중 산성산화물은 네,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산화수가 굉장히 크거나 산화수가 보통 플러스 3 이상인 네, 그런 산화물이 해당이 되는데요. 따져보면 뭐 요게 산화수가 좀 크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산성염에 해당하는 것은. 산성염은 수소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 수소 없죠. 얘도 없어요. 네, 이거는 OH입니다. 수소가 아니에요. 두 개가 수소가 있는데 네, 여기 있고 네, 여기 있고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3번입니다. 네, 3번이에요. 3번. 네, 이게 황산수소 나트륨인데 분해가 되면 자 나트륨 플러스 수소 플러스 SO4E-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네,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산성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5번 염이 수용액에서 전리할 때 생기는 이온의 일부가 물과 반응해서 이제 수산화 이온, 수산 이온이나 수소 이온 이거를 내면 이제 염기고 얘를 내면 산성이겠죠. 그쵸? 이런 현상을 이제 가수분해라고 한다. 이제 가수분해 했을 때 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보면 이제 수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죠. 네,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염화아모늄의 반응식을 우리가 보면 자 NH4Cl 이 물에 이제 해리가 되면 NH4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가 하나씩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어떻게 되느냐? NH4 플러스가 이제 가수분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과 반응을 하면 네, 이게 암모니아가 되고 그리고 옥소늄 이온이 돼요. 그래서 얘가 수소와 물이 결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옥소늄 이온이 되기 전에 아주 짧은 타이밍에 수소와 물이 이렇게 있죠. 얘가 반응을 하면서 빠르게 일로 이렇게 네, 옮겨가서 옥소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네, 염화암모늄이 답이죠. 답은 2번이에요. 6번 미지의 황산용액 40ml가 있다. 이것을 중화시키려면 0.2 노르말 농도 수산화나트륨 10ml가 필요하다. 황산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이거는 몰 농도랑 노르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환산하실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화적정식에 의하면 NV는 N-V- 이것으로 계산을 해서 푸시면 돼요. 그런데 한번 식을 한번 완성을 해보면 자 N1 이게 황산의 농도죠. 곱하기 네, 황산용이 40ml가 있는데 네, 얘는 0.2 노르말 농도에 곱하기 10ml가 있다. 그러면 10에 0.2 곱하면 2고 네, 여기 40이잖아요. 그럼 N1은 결국에 계산을 해보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 나누기 40 하면 0.05죠. 그쵸?
그럼 0.05 노르말 농도인데 황산은 2가잖아요. 그래서 다 지울게요. 네, 깨끗하게 하고 황산이 이제 0.05 노르말 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황산은 2가이기 때문에 이 0.05 노르말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려면 2가는 1몰이 2노르말이 되거든요. 우리 비례식으로 풀어볼게요. 1몰 대 2노르말은 x 대 0.05 노르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x는 0.05를 2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얘는 0.025 몰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1노르말 황산 용액으로 물 1리터에 수산화토륨 8g이 녹아있는 용액을 중화시키려고 한다. 1노르말 황산 용액 몇 ml가 필요한가? 얘도 중화적 정식으로 풀면 되죠. NV는 N-V- 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우선 물 1리터에 수산화토륨 8g이 녹아있다. 이게 몇 노르말인지를 우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NaOH는 여기 23, 16, 1이죠. 다 더하면 40g/몰이에요. 네, 그럼 1몰에 40g이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1몰농도라고 한다. 그럼 40g이 1몰이면 죄송합니다. 1몰농도면 자 8g은 몇이겠는가? 계산기로 하면 되죠. 계산기로 해보면 x값이 0.2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 1리터에 수산화토륨 8g 녹아있는 농도가 0.2 몰농도고 수산화나트륨은 몰과 노르말이 1가니까 같으니까 0.2 노르말 농도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N-V-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산 용액이 자 1노르말이고 얘가 이제 밀리리터로 부피를 모르죠. 는 0.2 노르말 농도 곱하기 1리터. 단위가 밀리리터니까 밀리리터로 숫자를 바꿀게요. 1000ml. 그러면 0.2에 1000을 곱하면 200이 되잖아요. 답은 2번이죠. 8번 25도씨 0.01몰 NaOH 수용액에서의 pH 값은 이온화도는 1이다. 뭐 온도는 여기서는 뭐 큰 영향은 없고요. 요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pH 플러스 pOH는 14다. 그래서 pH는 14 빼기 pOH다. 요것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0.01이면 다르게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pOH 값을 찾으면 pO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로그 값이 밑에 10이 없으니까 이렇게 약분되면 10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되면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2. 그래서 pOH는 2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하면 pH는 14 빼기 2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죠? 10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 pH와 pH4를 나타내는 용액 속에 포함된 수소 이온의 차이는 얼마인가? 이건 로그 값이니까
2와 4의 차이는 2의 차이잖아요. 그 수만큼 지수로 올라가면 돼요. 10의 2승이 되죠. 그래서 10의 2승은 100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염기성이 가장 강한 것은, 얘는 각각 다 pH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0.1몰 HCl은 pH를 따지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이 개수가 약분되면 pH는 1이죠. 1. 염기성은 좀 약해요. 네. 자, 2번은 pH가 3이니까 네, 얘도 뭐 그냥 한번 쭉 써볼게요. 네, 얘는 pH가 4. 자, 1, 3, 4 이렇게 있고요. 자, 마지막 4번은 네, pH는 14 마이너스 pOH죠. 그쵸? 근데 이제 OH 마이너스 값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네, 요게 약분되면서 요게 1이 되죠. 그래서 pH는 13입니다. pH가 13이면 pH는 가장 낮고 염기성은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1번 pH가 10인 NaOH 용액 1리터에는 나트륨 이온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 이런 문제도 있네요. 네.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풀어보면 가능합니다. 자, 우선 pOH를 통해서 OH의 양이 얼마인지를 한번 리터당 우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NaOH 여기 1가니까 네, 그쵸? 그래서 우선 pH가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pOH는 14 마이너스 pH죠. 그래서 요게 이제 10이니까 14에서 10 빼면 pOH는 4죠. 그쵸? 그러면 p 값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로그 요 값이잖아요. 그럼 요게 4라는 거는 네, OH-의 양은 10의 마이너스 4가 되어야 예, 마이너스 로그 씌웠을 때 4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네, OH-의 양 자체는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리터가 됩니다. 네. 그럼 그걸 기준으로 이제 NaOH가 물에서 해리됐을 때를 생각하면 NA와 OH가 같은 양이 해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1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트륨의 양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의 양을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리터라고 하고, 여기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해서 그 단위를 이제 삭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의 수는 6.0이죠. 곱하기 10의 23승, 단위는 이렇게 퍼몰입니다. 그럼 몰 없어지고, 그럼 1리터 안에 이만큼의 개수가 요것과 곱한 값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지수만 우리가 생각해서 더하고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3에서 4를 빼면 19잖아요. 그래서 6.02 곱하기 10에 19개 퍼 리터, 1리터에 이만큼의 개수가 들어있다라고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잘 뜯어서 원리를 적용해서 풀면 네, 어렵지만 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2번이죠. 핵심 이론 05 산화와 환원.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쉽게 좀 외울 수 있는 방법이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산화와 환원은 단순히 이제 산소를 얻거나 잃는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지금 했죠. 여기 보시면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암기를 했냐면, 산소 산화수는 산화했을 때 증가하고 수소와 전자는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산화 반응 보면, 네, 산소를 얻었죠. 그쵸?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제 산화되는 거고, 얘 기준으로는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환원돼서 사라졌죠. 네. 그래서 한 그 반응 시간에 산화와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을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수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소를 이렇게 잃어버리잖아요, 탄소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산화됐다고 하고, 산소는 얻었죠. 그래서 환원됐다고 합니다. 밑에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1번, 다음의 화학 변화에서 밑줄친 반응물이 산화한 것은, 산소를 얻었는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얻었죠. 자,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볼까요? 산화, 환원. 그래서 산소, 산화수, 수소, 전자. 산화에서는 모두가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한다. 환원에서는 감소하고 증가한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5-2번.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에서 Cr2O7 E-1몰은 몇 몰의 Fe 플러스와 반응하는가? 여기서 보시면 이 문제 안에 이제 전자의 표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자의 표시를 우리가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을 써보면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Fe E 플러스가 Fe 3 플러스로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전자 하나가 나오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얘는 전자를 얻었나요? 잃었나요? 네. 전자를 잃었죠. 그러니까 얘는 산화입니다. 전자를 이제 산화 반응에서는 하나를 잃게 되는 거고, 환원 반쪽 반응을 적어보면, 자, Cr2O7 E- 플러스 14H 플러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자가 몇 개인지 모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E- 는 ECr3 플러스 7 H2O.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산화수만 우리가 다 한번 더해 볼게요. 여기 이제 0이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여기 1인데 14개니까 플러스, 네, 14 플러스 몇 개인지 모르죠. A라고 그냥 할게요. 는 몇 개가 되어야 되느냐? 여긴 0이고, 자, 이 부분은 플러스 3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6이 되어야 되죠. 그쵸?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면 이제 12 플러스 A는 6이니까 A만 남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즉, 요 값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A 값은 그냥 6이 되겠죠. 요 전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산화 반쪽 반응과 얘는 이제 환원 반쪽 반응인데, 네,
환원 반쪽 반응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총 전자수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얘하고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Cr2O7 E-1몰과 네, 1몰과 그리고 6몰의 Fe 플러스가 반응을 해야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몰과 이제 이가철이 이제 1대 6으로 반응을 해야 이 산화 환원 반응에서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1.64g의 산화구리를 수소로 환원했더니 1.31g의 구리가 생겼다. 구리의 당량은 얼마인가? 얘는 우선 이제 처음에 산화구리의 무게가 1.64g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수소로 환원했더니 1.31g의 구리가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1.31g 하면 구리 빼고 산소의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0.33g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산화구리에서의 산소의 무게는 이제 0.33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산소 그람 수예요. 그런데 이제 산소는 당량이 8이죠. 네, 당량은 전자 하나에 할당된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원자가가 이제 산소가 2인데 이제 원자량이 16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8g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 비율 대 당량 비율로 계산해서 구리의 당량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구리의 무게가 1.31이잖아요. 그럼 1.31g 대 산소의 무게 0.33g은 구리의 당량 대 산소의 당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식으로 이렇게 푸시면 x가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31.76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환원의 정의를 내린 것은 환원은 산소와 산화수가 감소 그거 하나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산소와 산화수가 감소, 산소와 산화수가 감소. 그리고 나머지 수소와 전자는 증가.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이제 산화 환원해서 산화니까 산소와 산화수 그리고 수소와 전자 그래서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시험지 하나 적고 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지장 없으실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유, 산화와 환원, 산화수의 결정. 드디어 이제 산화수를 계산하는 그 규칙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산화수를 결정하실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전기음성도 차이예요. 전기음성도 차이는 얼마나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센지 그것을 나타내는 힘의 크기고요. 보통 우리가 산화수를 마이너스 2로 놓고 계산을 많이 하잖아요. 수소는 이제 플러스 1로 놓고 계산을 많이 하는데 이게 꼭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물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플로린. 얘랑 만나면 산소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이 됩니다. 조금 이따 문제로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산화수가 결정된다라는 이제 대전제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주기율표상에서 가면 갈수록 세지고 F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전소 물질에서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이거는 그냥 이제 하나의 그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이렇게 위에 뭐 숫자가 이렇게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0인 거예요. 그래서 구리, 얘도 산화수가 0이고, 철도 0이고, 산소 분자도 0이고. 자, 두 번째, 단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전하와 같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보면 여기 이온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산화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l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나트륨은 플러스 1이 되고. 네. 3번 다원자 이온의 경우 각 원자의 총합이 다원자 이온의 전하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원자가 두 개 이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 각각의 산화수를 우리가 따져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값을 갖는 이 산화수를 갖는 원소가 있습니다. 산소나 네, 수소, 산소 그리고 플로린. 산소는 마이너스 2고요. 수소는 플러스 1이고요. 플로린 마이너스 1이에요. 요 세 가지 정도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산화수 계산을 하시면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산소와 플로린이 같이 만나면 플로린이 이겨요. 그래서 이때는 산소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 이제 예시를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산화수가 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산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산소가 2등입니다. 1등이 플로린이에요. 얘도 굉장히 센 애입니다. 얘보다 더 센 애가 하나가 있는 것 뿐이지.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무조건 전자를 당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3개니까 3. 네. 플러스 질소는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데 물론 무조건 하나니까 A라고 놨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게 이렇게 이항하면 A는 5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질소의 산화수가 5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질소의 산화수를 뭐 알고 계시면 그냥 써도 되는데 워낙 이 산화수라는 것이 상대적이라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특정 원소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화합물에서의 모든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네, 그쵸? 왜냐면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인 거예요. 여기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이온 값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네.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므로 항상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지닌다. 중요합니다. 플로린이 제일 세요. 그 다음에 센 애가 이제 산소 마이너스 2. 근데 이 두 개가 만나면 플로린이 이깁니다. 수소는 비금속과 결합 시 플러스 1, 금속과 결합 시 마이너스 1을 가진다. 하지만 대부분은 플러스 1이다. 네, 이것을 명시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원자 번호에 따른 산화수의 경향인데 네, 이거를 뭐 우리가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수소, 산소, 플로린 이 정도만 이제 숙지하시고 가면 좋고요. 뭐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죠. 그러니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항상 이제 자기 혼자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고 전자껍질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1, 두 개인 경우는 플러스 2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금 아시면 더 문제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문제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N2 플러스 3H2는 2NH3 암모니아 이제 생성식인데요. 여기서 질소의 산화수는 얼마냐? 처음에는 질소 분자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죠. 네,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수소와 같이 결합된 형태에서의 그 질소의 산화수가 얼마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 값도 이제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앞에 개수가 2가 붙었으니까 2 곱하기 질소의 산화수 플러스 2 곱하기 수소가 3개 있죠. 3 곱하기 이제 수소의 일반적인 산화수 하면 요게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2a는 자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변한다. OF2에서의 산소의 산화수라고 했는데 요 이제 산소하고 플로린이 만나면 플로린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플로린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A 값이라고 하고 플러스 플로린이 2개인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게 0인 거예요. 그래서 A는 요게 넘어가면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2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납을 A라고 할게요. 납 A고 플러스 자 산소가 3개가 있죠.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2예요. 플러스 수소도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플러스 1입니다. 는 합친 값이 마이너스 1. 그럼 A 마이너스 6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하면 이게 마이너스 3이고 넘어가면 A는 2잖아요. 그쵸? 4번 다음 중 가장 강한 산화제는 가장 강한 산화제를 찾으시려면 산화수를 각각 다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산화수를 만간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칼륨은 플러스 1이고요. 우리가 만간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값이 0이 나오려면 플러스 1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8 이 0이 나오려면 A는 7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간의 산화수가 여기서는 7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문제의 산화수를 한번 찾아보면 요거는 산소가 2개니까 마이너스 4면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산소가 6개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만간이 2개니까 2A는 0 하면 A는 3이 되겠죠. 그리고 CL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되고 만간이 0이 되려면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산화수 크기 비교해보면 네, 1번이 가장 강한 산화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산화제와 환원제가 나오는데요.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니까 본인은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환원력이 높은 플로린, 염소, 산소, 오존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그 자신보다 이제 산화력이 센 물질과 만나면 이제 환원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환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본인은 산화. 그래서 이거 환원제나 산화제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종류는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아황산가스 얘만 이제 좀 환원력이 센 물질과 만났을 때 산화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환원제이지만 산화제로 될 수도 있는 그런 또는 산화제이지만 환원제로 될 수도 있는 그런 물질들이 각각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번 다음 중 산화제가 아닌 것은 수소가 아주 대표적인 환원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산소를 얻게 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죠. 산소를 잃게 만드는. 2번 다음 물질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화환원제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네, 이 내용이 이제 환원제에 관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집어넣어는 봤습니다. 시험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KMNO4는 대표적인 그 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색은 맞아요. 보라색은 맞는데 얘는 대표적인 산화제로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얘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주죠. 네, 그래서 산화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3번 다음 반응 중 이산화황이 산화제로 작용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산화황은 원래 환원제인데 어떤 물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산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산화제로서 역할을 한 것을 따져 보려면 전자를 잃었느냐 얻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4번을 보시면 네,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4고 이 상황에서 네, 황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의 황의 스테이트는 이제 플러스 4입니다. 네, 그런데 S로 이제 호돈성 물질이 되면서 여기서의 산화수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전자를 얻었습니까? 잃었습니까? 전자를 네, 4개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를 얻게 되면 본인은 이제 완원된 거죠. 다른 물질은 산화를 시킨 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핵심 이론 08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의 제1법칙은 동일한 물질에 대해 전기분해로 전극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기량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기량이 많이 공급이 될수록 석출되는 물질도 많아진다라는 뜻이고, 제2법칙은 전기분해에서 일정량의 전기량에 대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당량에 비례한다. 어떻게 보면 뭐 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량과 당량에 비례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하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전하량 이제 전류의 세기의 시간을 곱하면 되고요. 네. 1페럿이라는 게 있어요. 1페럿. 1페럿은 전자 1몰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의미를 하고, 즉 이 일렉트론 하나가 네,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이야기를 하고, 걔를 96,500 쿨롱이라는 그 크기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패러데이 상수에 관련된 인자가 나오는데 1몰당 96,500 쿨롱의 네, 그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고, 그것을 계산을 하는 그 전기 전하를 계산하는 식은 몰수와 이 패러데이 상수 값을 곱한 것을 기준으로 전기 전하 값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1g 당량에 해당하는 전기량. 네, 물질 1g 당량을 전기분해할 때 전기분해로 얻는데 필요한 그 전하량,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상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F값으로 표현하고 걔는 96,500 쿨롱. 답은 4번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패러데이식 Q는 NF에서 F의 값, 뭐 계속 똑같은 게 나오죠. 네,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꼭 해두시기를 바래요. 답은 1번이고요. 다음 중 1패러데이의 전기량. 네, 얘도 개념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g 당량 물질이 생성될 때 필요한 전기량을 1패러데이라고 하고, 그 크기가 96,500 네, 쿨롱 퍼 몰. 4번 보시겠습니다. 삼가 철 용액 1리터가 있고, 걔를 이제 이카철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48.246 쿨롱의 전기량을 가했다. 이카철의 물농도는 얼마인가? 얘는
Q는 네, NF 요 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N 값이 몰수니까 이제 몰농도를 구하려면 몰수를 알아야 이제 몰농도라는 값 자체가 N per 1리터잖아요. 그쵸? 몰수 몇 몰이 들어있느냐 1리터에 그 값이기 때문에 N을 기준으로 이항을 하면 자 N 값은 F분의 Q가 됩니다. 그러면 F 값은 고정이잖아요. 그쵸? 96,500 쿨롱 퍼 몰이고요. Q는 여기서 나와 있죠. Q는 지금 48.246 C. 그럼 C가 약분이 되고 몰이 분자로 올라오게 되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하나 계산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48.246 나누기 96,500 하면 0.00049 하면 뭐 대충 반올림하면 0 밑에 0 3개 있는 5가 되겠죠. 그러면 0.0005 몰인데 네, 요게 1리터 안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0.000 죄송합니다. 네, 0.5몰 퍼 리터는 동일한 수가 들어가면서 단위가 몰농도로 바뀌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